혹시 만다라트 계획표 아세요? 일본에 되게 유명한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선수가 자기가 되게 대성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게 이 계획표였다 하고 공개를 한 계획표가 있어서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가운데에다가 크게 적고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주변부에 큰 칸에다가 적고 큰 칸에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세부적인 실천 사항들을 주변에다 적어서 이 모든 것을 종이 한 장에 한 번에 볼 수 있게 하는 계획표거든요. 제가 실제로 어떤 거를 적어놓고 이게 이루어질까 했는데 그냥 이루어져 버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드림보드라는 게 있거든요. 되게 큰 종이나 판에다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막 적어놓고 매일매일 보면은 그걸 이룰 가능성이 되게 커진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 드림보드를 알게 된 게 군대에서였는데 그 군대에서는 제가 그런 것들을 어디다 걸어놓고 쓸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요만한 작은 무지 공책에다가 제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 위시리스트든 버킷리스트든 그런 것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사진들을 막 뽑아가지고 다 적어놓고 매일 밤마다 한 번씩 보고 잠에 들고 했었거든요. 저녁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걸 완전히 까먹고 이렇게 지내게 됐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짐들을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그래도 이 공책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진짜 이루어졌나 하고 공책들을 봤는데 거의 한 70% 정도가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드림보드라는 것 자체를 되게 신뢰하게 됐었습니다. 이게 그냥 마냥 헛소리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저는 좀 더 간편하면서도 좀 더 일목요연하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되게 고안해냈었는데 그러다가 알게 된 게 만다라트였어요. 저는 그 형태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찾아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또 다른 방법의 것들을 찾다가 발견을 하게 된 게 이 플래너였어요. 저는 이렇게 일주일에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쫙 한 번에 볼 수 있는 플래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플래너가 필요해가지고 이걸 찾던 중이었는데 이 플래너 앞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만다라트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이런 예시와 직접 해볼 수 있는 이런 칸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더 좋았냐면 만다라트는 칸이 되게 많아서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당 이렇게 4개씩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글자를 크게 적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한 가지 단점 이게 다이어리 안에 있다 보니까 계속 펼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는 매일 밤마다 의도적으로 봐서 이렇게 했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또 그런 환경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거는 제 올 한 해 2023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견고함이라고 돼 있는데요. 왜 견고함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했냐면 제 전공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정말 탄탄한 실력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적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농구 선수가 굳이 슛을 막 쏘고 드리블을 막 하고 하지 않아도 그냥 공을 잡은 그 자체에서 나오는 그 아우라가 뭔가 저 사람 농구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정도의 탄탄함, 전공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여줄 기회가 생겼을 때 저 사람 정말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을 만한 그 전공 실력에 있어서의 탄탄함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견고함이라는 주제를 설정을 했거든요. 이 실력적인 견고함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십자선에다가 적었어요. 랩은 제가 좋은 음악을 만들면 랩을 굳이 잘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정말 앨범이나 그 아티스트를 사랑해 주더라 라는 표현에서 제가 막 엄청 스킬풀한 래퍼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음악을 만들고 좋은 가사를 쓰는 거에만 집중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작년에 제가 앨범을 3개를 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마지막 앨범을 만들 때는 정말 한계가 부딪혔기 때문에 이 랩의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에는 랩 카피를 하는 것으로서 저의 실력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한 음악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도 이제 카피랩 하는 영상들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랩에 보면은 어택 0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랩이 정확하게 그 박자에 정말 기계적으로 딱딱 떨어지게끔 랩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랩을 하는 래퍼가 누가 있냐면 BY가 이런 식으로 랩을 하거든요. 삶으로 나를 뱉었대 역사들을 새겼대 걸잡들을 베꼈대 진짜들을 말해서 내거 최고 최초 내 날들을 맴매또 매번 배꼽 잡아 그게 먼저 됐을 때 그 랩에서 오는 위압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택 0으로 맞추는 연습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비주얼입니다. 이번에 제가 태국 가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가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화려한 퍼포먼스 보여주는 것보다 비주얼적으로 그냥 멋있는 사람이 더 이목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다.
있더라고요. 이 비주얼적인 게 아무래도 그냥 두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주얼을 이제 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이제 다이어트도 제대로 하려고 하고 운동도 해서 몸도 만들려고 하는데 하루에 버피 점프를 100개씩 해가지고 살을 빼고 몸을 만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한 번에 이어서 20개까지밖에 못 하거든요. 100개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해놓으려고. 운동은 그렇게 일단 가벼운 선에서, 살 빼는 거는 제가 식단 조절을 진짜 안 하는데 솔직히 저는 닭가슴살만 먹고 막 그런 건 잘 못하겠더라고요. 결국에는 다시 폭식 수준으로 그렇게 되길래 배부른데 넘치게 먹지 않는 거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좋은 옷. 제가 내고 싶은 느낌의 어떤 패션 룩이 있어요. 그거를 내려고 해도 잘 안 나아지는 거예요. 와이프가 옷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비주얼적인 거를 잘 보는 면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거는 비싼 옷을 사야 된다. 비싼 옷이 그냥 괜히 비싼 게 아니라 비싼 옷만에 화려한 어떤 윤기가 흐른다든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원하던 그 느낌과 핏이 좋은 옷을 사야 나는 거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 좋은 옷도 좀 많이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헤어 메이크업 연습. 되게 잘생겼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리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메이크업 다 하고 다니고 왁스도 다 하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명해지고 싶다, 좀 더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노력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도 연습하는 차원에서 메이크업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머리도 만지고 왔는데, 나중에는 좀 섀도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연습해가면서 좀 더 헤어 메이크업에 대한 실력을 한번 길러보려고 합니다. 신앙은 뭐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되는 너무 당연한 것들, 뭐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성경 말씀 읽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아티스트로서 가장 가져가고 싶은 정체성은 퍼포먼스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무대를 잘하는 공연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공연을 많이 해왔지만 지금은 수동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 공연을 하고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제가 좀 더 주도적으로 공연장을 잡거나 아니면 야외 공연장 같은 데를 좀 예약을 해서라도 주기적인 공연을 좀 해야겠다, 모니터링도 하고 하면서 공연에 대한 실력 자체를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라이브 영상도 같은 맥락입니다. 뮤직비디오나 이런 영상물로서 제 음악을 표현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니까 라이브 클립, 라이브 영상으로라도 저의 음악적인 부분을 영상으로서 풀어내는 연습들을 좀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라이브 영상을 넣었고, 그리고 이것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뒷받침이 해줄 만한 양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애들은 이렇게 대각선에다가 4군데에다 적었거든요. 서브툴은 공연을 할 때 있어서 좀 더 잘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거를 이제 서브툴이라고 타이틀을 내줘놓고, 랩만 막 주구장창하는 그런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향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래 연습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무대에 딱 올라갔을 때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되게 애매하고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더 멋있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춤을 배우는 것으로 좀 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춤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뭐 너무 당연한 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요즘 너무 기력이 없고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삶이 반복되면은 기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강한 패턴을 좀 만들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같은 선상이지만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겠다라는 생각. 취미 우쿨렐레를 배워보는 거를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뒤에 보면은 우쿨렐레가 있는데 이 악기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진짜 누구나 하나씩은 꼭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습하려면 피아노는 피아노가 있는 자리에 가야 되고, 이거를 막 가지고 다니면서 연습할 수가 없고, 가지고 다니면서 연습을 할 걸 찾자고 해서 기타를 찾았더니 기타는 막 케이스 빼고 막 해가지고 칠 때도 막 불편하고 손도 막 다 까지고 막 이런 게 너무 불편하니까 연습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악기도 잘해진 저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건데 연습 자체를 계속 꺼리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취미로서 하기에는 우쿨렐레 정도가 딱인 것 같다. 가볍고 어디나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연습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덜 하다는 이유로 우쿨렐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이제 음악 일을 막 하고 있지만 이게 생계를 꾸릴 수 있을 정도의 큰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부업을 계속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업으로는 제가 마케팅 회사에서 1년 8개월 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이 블로그 운영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좀 꾸준히 해보려고 하고, 영상 만드는 것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숏폼을 만들어서 예쁜 영상들 판매하는 것들을 해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델로서의 인스타그램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항상 창작해내는 게 너무 즐겁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밑에 있는 취미와도 연관이 있는데, 취미 생활을 이왕 할 거면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무대 확장에 태국어 공부가 있거든요. 제가 진짜 많이 느꼈던 게 이 한국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더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러면은
영어를 해서 미국으로 가야 돼라고 생각을 항상 해왔었는데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태국에 가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걸 태국에서 시작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동남아고 K-팝을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일단 우호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태국을 제1의 외국 무대라고 해야 되나? 활동 무대. 제1의 국외 활동 무대는 태국에서부터 먼저 그거를 시작을 해야겠다.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태국 가서 인지도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동시에 해도 되겠다. 그러려면은 태국어 공부가 진짜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거는 약간 부가적인 이유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태국 선교를 10년째 하면서도 저희 기독교식 표현으로는 형제 자매님들이죠. 현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10년간을 그렇게 관계성을 맺어왔는데 태국어로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플러스 태국으로 갔을 때 함께 간 사람들에게 뭐 메뉴판도 읽어주고 일을 진행하거나 선교적인 일을 진행하거나 할 때 언어로서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태국어 공부를 좀 진지하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 한 해 목표는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앨범 계획이겠죠. 제 본업이니까 분기별로 하나씩 해서 1년에 4개의 앨범을 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앨범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가장 제일 첫 번째로 만들 곡이 3월 중에는 최종본이 만들어지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이제 우리가 다 의뢰이 이게 당연한 거야 익숙한 거야 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SNS나 이런 루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속아왔던 것일 수 있다. 진짜 나를 찾아서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곡이거든요. 그런 곡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신나고 저랑 같이 작업하는 로케 형이 훅을 짰는데 훅도 너무 좋고 정말 기대할 만한 곡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제가 작년 11월쯤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일이 막 다다다다 터지는 바람에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된 건데 이런 토크 컨텐츠도 조금 더 자주 하려고 하고 앞으로 공연하게 될 모습들 그리고 또 태국에서도 공연했던 그런 모습들 연습해왔던 커버 랩들 이런 영상들을 다양하게 좀 채널에 올려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또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봅시다.